안녕하세요. 전옥현의 안보 전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규진입니다. 저는 스페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요. 또 73년생 한동문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총선에서 이 보수 진영이 승리를 해야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력 하나마 좀 힘을 보태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지금 이렇게 녹화를 또 하는 것이라서 약간의 기술적인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뉴스나 그런 아젠다들이 쏟아져 나와서 좀 여러분께 이런 주제들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태원 거부권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또 막 그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민주당이 이제 비극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그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론 수집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여론 동향 분석이라든지 여조 분석 같은 거를 계속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민심 동향 같은 거 체크하는 걸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일단 이태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극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좀 논한다는 게 뭐 부적절한 면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저쪽 진영에서 대통령 막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그리고 이태원 이태원에서 안 좋은 일 당하신 분들, 비극 당하신 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들이 지금 그거를 부메랑을 맞고 있다, 좌충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저번부터 계속 이게 여론을 수집해 보면은 좌파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도층, 중도 좌파 진영이나 그런 뭐 완전 강성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분들은 굉장히 그 세월호 때부터 그런 피로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그쪽에서 좌파 진영에서 자꾸 어떤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당사자들의 상처를 후벼 파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 사회를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뭐 화이트 칼라층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쪽에서 저렇게 너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 이게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그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께서 되게 빠르게 잘 대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뭐 보수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는 중도분들은 이태원 그 특별법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억지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그 어쨌든 그쪽에 이제 나와서 그런 좀 황당한 일을 겪은 그 비극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 의식을 느껴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지만은 그치만 이제 거기 간 사람들이 어쨌든 그 유흥을 하고 막 사람이 옆에서 그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막 그 유흥하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전 세월호 때와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어쨌든 불가피하게 당한 일이 아니라 이제 서구적인 개념에서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할로윈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막 그렇게 우르르 몰려 나간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되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법적인 그 허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놀고 있던 사람들도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법의 범위 자체도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 특별법 자체를 너무 저쪽 진영에서 남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그 선동이나 포퓰리즘이 굉장히 잘 먹히는 그런 후진적인 나라 정치 문화에서 이 특별법이 남용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법이라는 거는 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소급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들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우리 사회에서 이 특별법 피로감, 그리고 특별법의 그 효용성이나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제기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더불당이 굉장히 그 특별법 중독에 걸려 있다.
이런 점으로 약간 국민의힘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의원들이 약간 그런 식의 아젠다로 공세적인 아젠다로 좀 맞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태원 문제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정부의 지지율이나 그 정부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법치를 좀 강건하게 세워서 더 이상 그렇게 개인적인 비극을 정치로 이용하는 행위라든지 또 자꾸 자신의 비극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좀 대접을 받겠다던가 특별 대우를 받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법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이슈가 임종석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저쪽에 핫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종석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국민의힘 진영에 있어서는 정말 땡큐다. 왜냐하면 지금 임종석이 여기 내부 외부의 모든 공격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이제 그림 보시면 사중 압박 직면한 임종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대해야 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굉장히 친북적인 그런 성향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성동갑을 재선인가 했는데 자기가 그 정치를 좀 떠나 있으면서 홍익표 씨도 한양대 운동권 선후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요 보면은 좀 자기도 나름대로 의리는 있어요. 막 그래서 지역구 이렇게 물려주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예,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 윤희숙 씨가 또 이제 자기가 임종석 처단하겠다고 나왔죠. 그래서 윤희숙 씨 얘기를 조금 한마디 하자면 이분이 예전에 청와대 이전 그런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 시절에 뭐 본인이 막 윤 대통령하고 막 싸웠다, 자기가 쓴소리에서 싸웠다 그런 것도 막 언론에다가 얘기하시고 또 막 이준석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이준석이 당대표였을 때는 막 뭐 그 송영길이랑 같이 사진 찍고 뭐 그 기본소득인가? 아니 뭐 아무튼 연금인가? 뭐 그거를 어쨌든 좀 포퓰리즘적인 거를 했다고 막 뭐 약간 누구 맘대로 막 그러냐고 하면서 또 막 이준석 엄청 공격을 했었는데 또 나중엔 또 되게 이준석 친화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또 뭐 지금 뭐 너무 못해가지고 국민힘 못해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인가? 이준석 신당 찍는 사람들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셨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뒤통수를 한동훈 위원장이 쳐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그 대야 투쟁력은 되게 좋은데 이제 경제 전문가로 프레임돼 있고 대야 투쟁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장단점이 뚜렷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뭐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좋아해요. 입 바른 소리 많이 하고 약간 여자 유승민 같은 포지션으로 입 바른 소리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소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전에 그 아버지 문제 그 땅 문제 났을 때 자기가 어쨌든 포기했잖아요. 저 국회의원을.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거를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렇게 뺏지달려고 난리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딱 자기 소신껏 책임지고 국회의원 딱 던졌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해줬었고 언론에서. 그래서 이분 보면 어쨌든 뭐 조중동이나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가 좋아하는 또 보수의 그 엘리트주의나 뭐 선비 정신 같은 거를 내세우는 그런 정치적 자산은 확실히 있는 분이고 또 이재명이나 그 운동권에 비교해서 이제 그 사람들 막 무식하다고 공격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투쟁력도 있고 상품성 있다. 그거 인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지나치게 막 고압적으로 좀 선을 넘게 무례한 모습도 보였고 이준석에 대한 스탠스에 있어서도 약간 오락가락 하면서 어떤 분이 패친 중에 한 분이
못된 시누이 느낌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총선이 승리가 이제 다급한 상황에서 평소에 좀 못된 시누이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저 시누이 조금 어쩔 때는 너무 선을 넘는 것 같고 맨날 뭐 나한테 빈정대는 것 같고 해도 또 이렇게 다른 집안이랑 싸울 때는 또 한 팀으로 뭉쳐야 되잖아요. 약간 감정을 죽이고. 어쨌든 시누이도 내 식구는 내 식구지 않습니까? 제가 뭐 밖에서 맞고 오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 그래야 될 때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성동을이 성동갑이죠. 성동갑이 성동을보다도 더 좀 안 좋은 험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홍익표, 그러니까 임종석 때부터 내려온 그 민주당 세도 강하고 홍익표의 조직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임종석 자체도 뭐 전 국민적인 거의 인지도가 있는 정치 오래 한 거물급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개인적으로 약간 난 저 윤희숙 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보수 지층도 많으시겠지만은 현재 그 윤희숙을 이렇게 띄워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선거 전략이다. 그런 측면에서 읽어주시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추미애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의 책임론. 그래서 윤석열 발탁한 게 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미애가 또 적반하장격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죠. 예, 항상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김지우라는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험지 출마 가라, 불출마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임종석 같은 인물은 사실은 이제 유승민하고는 다르지만은 지금 성향상 유승민하고 좀 달라요. 실제 개인적인 임종석은 굉장히 좀 유한 성향이고 적도 없고 뭐 사람도 좀 착하고 유순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인간관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막 센 말 못하고 맞서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임종석의 지금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있어서 한 축으로 또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종석이 예전에 이낙연 쪽에서도 원래 이제 박원순이 자기가 대권 가려고 임종석을 끌어들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임종석이 박원순한테 붙어가지고 서울시 부시장인가 뭐 그걸 했었죠. 그러니까 임종석은 어쨌든 운동권 내에서 형님 노릇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유승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승민도 이회창 때부터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여기서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자기 인맥이 있거든요. 과거 친박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주류의 그 보수 지지층은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싫어하지만 아직도 그 선비 보수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중동 보수, 예. 유승민 좋게 이미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여조나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유승민 씨가 어쨌든 이준석보다는 호감도가 중도층에서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의 호감도는 높지 않은데 중도 보수와 중도에서는 제일 호감도가 높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근데 유승민 씨는 중도하고 보수에서 호감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보수 정치권 인사 중에. 근데 이제 임종석 씨 같은 경우도 약간 우리 쪽의 유승민처럼 저쪽에서 이제 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새가 있는 사람이고 뭐 따르는 사람도 있는 사람인데다가 문재인 정권의 대표성도 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임종석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낙연도 사실은 임종석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권 세력 조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종석은 솔직히 이재명한테 이렇게 종속적으로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홍익표도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홍익표도 이재명보다는 임종석하고 뭐 정치하고 개인적 친소관계가 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성동갑에서 다시 임종석이 나온다면은 뭐 차기 대권 구도에서도 경쟁이 될 수가 있고 유승민이 지금 당을 안 나가고 있는 것도 대선을 노리고 있듯이 임종석도 안 나가고 있는 거는 당 안 나가고 있는 거는 다음에 대선을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당 나가서 이낙연한테 가면 이낙연 대선을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처리하느냐. 지금 이재명이 되게 골치가 아플 텐데 그래서 지금 저쪽 당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그 비례냐 병리평이냐 지금 그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거를 결정해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병리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자꾸 자기의 객단을만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동훈의 등장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준딸. 예. 또 이대남에 극단적으로 쏠리는 그런 짠물 정치를 하게 되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고립되는 뭐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또 이준석 신당의 그 조짐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뭐 어차피 그쪽에는 다 어느 조직에서나 쓴소리 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그런 반골, 불만 많은 사람들이 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대원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신당 갔었는데 저는 그분이 예전부터 유튜브 하는 거 잘 봤었거든요. 근데 보면 저분은 제가 받은 인상은 어느 조직에 가도 잘 융화되지 못하고 항상 불만을 갖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 개신당, 개혁신당 가서도 지금 또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내부 분열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건 뻔한 얘기죠. 그 지도부들이 다 비례에 나갈 생각만 하고 자기들끼리 비례에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는 그냥 액세서리로 예, 비례에서 몇 석 더 얻기 위해서 전위부대로 쓰는 거지 지역구 지금 뭐 한 석이라도 뭐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대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 뭐 대구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맨날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아싸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불만감을 뭐 개혁신당에서 막 같이 잠바 입고 어쩌고 하면서 뭐 그런 걸로 좀 해소하고 싶었겠지만은, 이 조대원이라는 사람이 계속 불평 불만을 자기 유튜브에서 터트려가지고 또 그게 그 이준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대남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준석한테는 관심 가져줄 필요가 없고 또 계속 그 당 내부에서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도 이낙연 쪽에서 계속 이제 이준석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어제죠. 또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잖아요. 그 이미지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을 했는데, 일단 제가 또 한 가지 화면을 또 띄워볼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친분 과시, 설전, 맞짱, 여야 모두 한동훈 마케팅 해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이 박수영 의원님, 부산 남구갑,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항상 그 국회의원의 AI다. AI화를 하면 박수영 의원일 것이다. 굉장히 젠틀하고, 이게 모범 답안 같이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네. 또 감사하게도 73년생 한동훈 책이랑 제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수영 의원님 책 너무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짚고 계시고 정책통이라서 제가 항상 이제 교과서처럼 잘 읽어봐야겠다. 배운 게 많아서 그래서 항상 비치해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한동훈 마케팅이 뜨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께서 같이 또 이 회동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미지 전략도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명언을 날렸어요. 일단은 검사 시절부터 청소해주는 여사님들 두 분 다 되게 정이 많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다 되게 정이 많으시고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되게 항상 챙기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지지층 분들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갖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게 솔직히 되게 감사한 일이죠. 예.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이런 식의 투샷. 이재명이 누구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문재인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재명은 뭘 해도 이제 다 거짓 같잖아요, 정말. 뭐, 이재명이 조국이랑 이런 투샷을 찍겠습니까? 임종석이랑 이렇게 투샷을 찍겠습니까? 이거 자체로 굉장히 우리가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이거 보셨나요? 제가 제 페이북에 쓴 건데 윤희숙 전 의원 전혀 모른다.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니지도 않더라. 사실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 공개 회의 발언에서 임종석하고 윤희숙을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전에 김경률 때처럼 그 말 나올 거라는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니 좀 그거를 보시중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김경률 씨도 그렇고 윤희숙 씨도 그렇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뭐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그렇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분석해서 책도 썼지만 그렇게 막 뭐 기존처럼 막 자기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자기 측근이나 이런 뭐 가신이나 비선이나 이런 걸 두고서 정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다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가볍게, 예,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하는 거지 누구 눈치 보고 누구한테 휘둘리고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 전혀 모른다. 평소에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니지도 않더라. 그냥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윤희숙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윤희숙 의원이 어쨌든 한 뭐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과 별도로 이 임종석 잡는 거는 윤희숙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재차 말하지만 김경률이든 윤희숙이든 험지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못된 시누이처럼 생각이 됐었더라도 뭐 밖에 적을 싸우겠다고 지금 전장에 철갑옷 입고 나서는데 거기다 소금 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 구분을 하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되게 재밌어요. 예. 어, 여러 가지로. 예. 이드벅이 확실하다. 돌 짚고 한 방 날린다. 어, 뭐 윤희숙 의원이 여러 가지로 저쪽이긴 하지만 예. 어, 여기 보면 윤통이 대권 도전하면서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던 썼는데 직책을 맡기지 않은 거 보면 단단히 뭔가 둘이 틀어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윤희수 의원이 윤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준석 같이 그렇게 패륜적으로 선을 넘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윤희숙,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인 건데, 솔직히 말해서 윤희숙 의원 정도는 포용을 해야, 예,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거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봤을 때, 장점이 지금 현재에서 더 크냐, 단점이 더 크냐.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준석도 그렇게 나갔고, 이준석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뭐, 저 이승민 씨도 뭐 그렇게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뭐 험지 나가겠다고 싸우는 사람까지 이렇게 뭐막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도층에 별로 좋지 않다. 네, 이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하는 쪽인 걸로 아는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레토릭을 만드는 거라든지 메시지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 예, 그런 거를 조금 다 짚어봤고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같이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시는 모습에 총선 전략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원팀으로 좋은 파트너십으로 좋은 민생 정책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현안에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을 한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좀 나온 뉴스들 정리해 드렸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태원 그 문제는 중도층들도 그렇게 그 정쟁하는 거에 대해서 적이지 않다. 오히려 거부권을 쓰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지층은 물론이거니와 법치의 회복을 바라는 중도층들한테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 저쪽에 그 프레임에 걸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종석, 이현주 계속해서 친명, 찐명, 그다음에 친문에 계속 불쏘시개가 돼서 트리거가 돼서 저쪽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분열적인 양상이 커질 것이고 이재명의 그런 비겁함, 네, 그런 쫄보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의 윤희숙 활용법은 굉장히 적절하다. 네.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로는 한강벨트에서의 화력을 집중하는데 전략적으로 뭐 윤희숙이든 예, 그런 사람들도 써야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함께한 이미지는 이 보수층에게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천마디 말보다 강력한 시그널이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총선을 이겨야 한다.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저 신규진이 분석해드린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또 저는 추후에 다음 기회에 또 전옥현 대표님하고 같이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